노화가 찾아오면서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조심하고 약을 챙겨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려 노력하죠. 하지만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조용하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더 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질병이나 심지어 이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5가지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경고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실수들이죠. 일상에서 무시하는 습관부터 의사에게 털어놓기 꺼리는 문제들까지 이 5가지는 당신의 삶을 나쁜 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실수들을 알게 되면 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고 많은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실수가 당신의 수명을 늘리거나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지만 심각한 문제들이며 이를 알아차리고 피하는 방법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1. 갑작스러운 식욕 또는 체중 변화를 무시하기.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식욕 변화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흥미가 조금 줄거나 바지가 헐렁해지거나 가끔 식사를 거르는 정도죠. 하지만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노력 없이 꾸준히 체중이 줄거나 갑자기 식사량이 현저히 줄었다면 이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이는 몸속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식욕 변화를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전처럼 배가 고프지 않아 또는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네 같은 말을 흔히 듣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미각과 소화 기능이 변할 수 있지만 몸은 여전히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몸이 더 이상 연료를 원하지 않을 때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식욕 부진은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암, 심부전, 갑상선 문제, 만성 감염,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여러 심각한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통증이나 극적인 증상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가 유일한 초기 경고 신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를 초기에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78세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가 몇 달 만에 허리 사이즈가 38에서 34로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요즘 가볍게 먹고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설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다시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을 위해 스테이크를 굽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힘입니다. 이 실수가 매우 치명적인 또 다른 이유는 노인의 체중 감소가 단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낙상, 감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훨씬 더 높입니다. 작은 질병에도 쉽게 흔들리는 약한 기반을 만드는 셈이죠.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에너지 균형감, 회복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옷이 다르게 맞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몇 주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식사를 더 자주 남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전처럼 음식이 당기지 않거나 먹는 것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이며 당신의 온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의사를 피하기.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의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쁜 소식을 들을까 두렵거나 도움을 청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난 괜찮을 거야.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라는 말들은 그 순간에는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형태의 자기 부정 데나이얼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병, 암,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들 중 많은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되거나 심지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진료를 미루거나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이러한 질병이 더 강해질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싸울 기회는 점점 약해지는데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건 도박입니다.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누구도 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진실은 조기에 알아내는 것이 당신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 선택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줍니다.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맞서게 될 때 치료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뿐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야만 의사를 찾던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강인한 행동입니다. 행동에 나서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오래 곁에 머물 만큼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81세의 민규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 체질이야 라며 건강검진이 필요 없다고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결국 가슴 불편함을 느껴 검진을 받은 뒤 동맥에 심각한 폐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뒤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담당 의사인 윤재훈 박사님은 한 달만 더 기다렸다면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규 씨는 이제 내 가장 훌륭한 결정은 그 고집을 버린 거야 라고 농담하곤 합니다. 가슴 조임, 숨 가쁜 평소와 다른 피로감 또는 수면이나 에너지의 변화를 느낀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구글 검색 대신 검진을 받으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 안도감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기 발견이 몇 년의 수명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 말이죠. 의사를 피하는 이 실수는 너무 많은 생명을 너무 일찍 앗아갔습니다. 이는 예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나 자존심이 그 전화를 막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직 노인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 설정을 켜고 구독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 정기적인 점검 없이 약 복용하기. 많은 노인들이 조용히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서도 그 약이 자신에게 여전히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당신의 몸도 변하며 한때 도움이 되었던 약이 오히려 해를 끼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관 소화 시스템은 약물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5년 전에 완벽하게 작용했던 알약이 이제는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거나 지난달에 새로 처방받은 약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약이 여전히 안전하고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같은 용량을 계속 복용합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수면제 또는 소염제 등 여러 처방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 각각은 단독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합되면 어지러움, 혼란, 피로 또는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졸중과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데 사실은 너무 많거나 잘못된 조합의 약물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의약품 보충제, 한방치료제도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한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다른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약 복용 현황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일리노이에 사는 76세 과부 수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심장 전문의, 류마티스 전문의, 그리고 주치의 등 3명의 다른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른 의사가 무엇을 처방했는지 전체 목록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계속해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사와의 약물 검토 후 그녀는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2가지 약과 독성 수치까지 올라간 3번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물 목록을 조정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정신이 맑아지고 더 활기차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실수는 종종 부주의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효과가 있었으니 오늘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데서 오는 문제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변합니다. 생활 방식도 변하고 심지어 식단이나 물 섭취량도 약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더 자주 의사나 약사와 함께 당신이 복용하는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약물 검토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다음 진료 시 약물 목록을 작성해서 가져가세요. 모든 의사가 당신이 복용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운에 맡기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약을 책임감 있게 복용하는 것은 제 시간에 복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복용하는 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복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건강을 보호하고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약물 계획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4.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기. 너무 간단해서 치명적일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노인들에게 가장 간과되는 건강 위협 중 하나입니다. 탈수는 종종 피로, 어지럼증 혼란 또는 심지어 초기 치매로 오인됩니다. 그리고 명백해질 때쯤에는 이미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신다면 당신의 몸은 당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감지하는 몸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포가 물을 간절히 원해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을 피하거나 밤에 깨는 것을 원치 않아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수는 더욱 흔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이 특히 노년기에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만 되어도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는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따라잡기 위해 애씁니다. 뇌 기능은 저하됩니다. 집중하고 기억하고 안정적으로 서 있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는 이 때문에 낙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지럼증, 균형 감각 저하 또는 갑작스러운 피로감은 모두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탈수의 특히 위험한 부작용 중 하나는 저혈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뇌졸중이나 심각한 질병의 증상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이런 경우를 흔히 봅니다. 혼란이나 허약함을 이유로 실려온 노인들이 알고 보니 그날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더 만성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탈수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심지어 심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약물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제대로 흡수되거나 처리되기 위해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사는 82세 정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가 평소보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비틀거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평소 산책을 건너뛰고 낮잠을 더 많이 잤습니다. 딸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은 후 모든 징후는 만성 탈수를 가리켰습니다. 정식 씨는 물이 더 이상 당기지 않아 물 마시는 것을 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일만 물, 허브차,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놓은 물 마시기 알림표를 활용했죠. 일주일 만에 그는 더 정신이 맑아지고 더 안정적이며 예전의 자신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충분한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그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경험상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잔을 가까이 두세요. 좋아하는 머그컵이나 물병을 사용하세요. 맹물이 당기지 않는다면 과일이나 민트를 넣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커피와 술은 수분 보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수분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아침 커피나 저녁 와인을 즐긴다면 그 사이에 충분한 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탈수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병원 방문, 더 많은 낙상, 더 많은 혼란, 그리고 더 많은 예방 가능한 합병증을 조용히 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를 고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연령에서 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안전하게 지내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로 숫자 시라다를 남겨주세요. 아직 노인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 설정을 켜고 구독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5.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노령이 건강에 가장 과소평가된 위협 중 하나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흡연, 비만, 심장병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친구나 가족과 거의 교류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황을 피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건강과 삶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사라지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심장마비, 뇌졸중,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이른 죽음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한가운데 있을 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인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친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한계나 건강 문제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그 고요함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부담을 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고립이 일상이 되고 의미 있는 교류, 진정한 대화, 함께 웃는 순간, 연결되는 순간이 없을 때 위험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심장은 교제를 필요로 하고 영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촌에 혼자 사는 79세 현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서서히 교회 모임에서 멀어졌고 주간 카드 게임에도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잠을 더 많이 자고 식사량이 줄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에게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숙 씨가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죠. 하지만 한 번 방문하여 다른 과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눈 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현숙 씨는 일주일에 2번 참석하고 퀴즈 게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되살렸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구와의 주간 전화 통화, 정기적인 점심 식사 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생각과 존재가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접촉입니다. 그 혜택은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 건강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심지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질병에서 더 빨리 회복하며 노년까지 더 예리한 사고 능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부드러운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사교적인 사람으로 변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당신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항상 쉽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고립이라는 조용한 덫에 빠지지 마세요. 연결은 당신의 삶의 세월을 그리고 당신의 세월에 더 많은 삶을 더해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음 장은 간단한 안녕하세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악 마지막 생각, 우리가 이 5가지 치명적이지만 예방 가능한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니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중 어떤 것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에 스며들었나요? 이것이 바로 습관의 교활한 점입니다. 조용히 아무런 경고음 없이 쌓여가다가 어느 날 피곤하고 멍하고 약해졌다고 느끼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이 조용히 스며들었듯 인식 의도 그리고 작은 변화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수들, 식욕 변화, 무시하기, 의사 피하기, 약물, 검토하지 않기, 물 마시는 것, 건너뛰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고립되기 모두 너무 이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들은 오늘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며 당신의 건강을 소중한 선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하고 명료하며 오래 머물고 싶다는 뜻이죠. 그 열망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 와서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어떤 것이 낯익게 느껴졌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건가요? 그 대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글로 적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것이 더 길고 더 건강하며 더 즐거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되게 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니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